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치아를 몇 개를 상실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치아가 없어서 저작, 그러니까 먹는 거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본인께서 느끼시기에 여러 개의 치아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틀니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틀니와 임플란트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알아가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틀니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틀니라는 것은 결손된 치아, 즉 그 치아가 상실된 곳에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의치라고 부릅니다. 이 결손된 치아를 의치 틀, 즉 틀니 틀에 끼워서 꼈다 뺐다 하면서 치아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인데, 이거를 치과적인 전문 용어로 가철성 의치라고 합니다. 이 틀니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고,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보다 가격적으로 싸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치과는 이제 비용 부담이 된다는 점인데, 첫 번째로 틀니는 이렇게 임플란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잇몸을 째서 연다든지 뼈에 구멍을 내서 그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수술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틀니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틀니도 치아가 아예 상실된 채라면 그런 행위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상태로 부분 의치, 그러니까 총 의치가 아닌 부분 의치라면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을 다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걸로 부족하다면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을 씌우고 그것을 사용해서 부분 의치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틀니의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불편한 착용감일 수 있겠는데, 틀니라는 것은 잇몸에 얹거나 그 옆에 있는 치아들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감이 들 수 있고 내 치아 같지 않은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장력 문제인데, 우리가 애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틀니나 임플란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치아 본연의 기능인 저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틀니는 치아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총위치라고 하죠. 전체 틀니는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에 비해 저장력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틀니로 김치 같은 이런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드시거나 고기를 드신다는 건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틀니, 다른 치아들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틀니는 전체 틀니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이것은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보다 저장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얹었다 뺐다 하는 일종의 기구, 장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불편함감이 느끼시거나 아니면 닳았다고 생각되시면 계속 수리, 리페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아마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잇몸이 계속 내려앉아요. 잇몸과 잇몸뼈는 그 자체에 대한 자극이 없으면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능을 상실한 우리 몸의 파트가 계속 위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듯이 잇몸뼈도 점점 약해지고 얇아지고 그리고 낮아지고 이렇게 위축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짧은 수명인데요. 5에서 7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레진으로 만든 틀니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치아 부분이 잘 닳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잇몸이 내려앉아서 계속 덜컹거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명이 긴 편은 아닙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이 수명이 굉장히 빨리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치아들에 걸어서 혹은 그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걸어서 사용하는 부분 틀니는 꼈다 뺐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발치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치아를 계속 발치하려는 힘이 생겨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걸어놓지 않으면 부분 틀니라고 할지라도 계속 빠지겠죠. 그래서 덜컹거리면서 이게 그 자리에 있게 하려면 그 옆에 치아에 단단하게 걸어서 안 빠져나오게 해야 되니까, 걸게 되면 덜컹거릴 때마다 그 옆에 치아에 발치력을 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틀니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임플란트의 장단점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임플란트가 이제 치과에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면 당연히 치과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치과 이름들이 뭐뭐 임플란트, 뭐뭐 플란트라는 치과 이름들이 즐비하기도 하죠. 근데 임플란트는 사실 치과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인공 삽입물을 뜻해요. 이것이 비단 치아 뿌리 기둥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절이 될 수도 있고 인공 팔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물질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치과 임플란트는 잇몸과 잇몸뼈 속으로 구멍을 내서 나사를 박아서 우리 본연 치아의 뿌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인공 뿌리를 치과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지대줄을 올리고 크라운을 올려서 우리가 그 뿌리를 통해서 치아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치와 가장 유사하게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장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편안한 착용감이 있습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치, 즉 틀니와 같이 꼈다 뺐다 할 필요가 없고 고정성 보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고정성 보철은 말 그대로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보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플란트는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인공 뿌리를 대신하는 치과 임플란트는 잇몸뼈와 한 몸이 됩니다. 즉 융화가 되는데요. 이는 워낙 튼튼하기에 우리 자연치의 저장력의 거의 80-90%, 그 이상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치의 저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죠. 세 번째로 또 자연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충치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지르코니아라는 크라운을 올리기 때문이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안 올리더라도 다른 보철물을 올리더라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의치와는 달리 이것은 치아 잇몸뼈에 직접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잇몸뼈가 소실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쓰지 않는 우리 몸은 퇴축되는데 잇몸뼈에 임플란트가 박혀 있음으로써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잇몸뼈가 녹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긴 수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15년, 20년 그 이상으로 쓰실 수 있는데, 이는 충치가 생기지 않을 뿐더러 관리를 잘해서 잇몸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잇몸이 내려가지 않으면 충분히 15년, 20년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단점들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단점으로는 가격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고가의 치료이다 보니까 치아가 한두 개가 상실됐다면 그 정도는 그나마 넘길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 개가 상실된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술입니다. 이것은 드라마에서 흔히 얘기하는 메스로 째고 잇몸뼈에 구멍을 뚫어서 각도나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서 드릴링, 그러니까 드릴을 냅니다. 치과 드릴로 드릴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 자체가 작지는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수술적인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긴 치료 기간이 있는데, 요새는 발치 즉시 식립, 제가 자주 하는 그런 거에 다 있다고 할지라도 뼈가 좋지 않거나 치과 임플란트와 뼈의 융합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뼈 이식을 동반한다면 1년 반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긴 기간은 아무래도 그 사이 동안 무치아, 그러니까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치과의사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에 따라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 맞춤 진료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실 치과 임플란트는 정말 이건 하나의 획기적인 발명품으로서 치과 치료에 한 단계 더 도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틀니는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상실된 치아를 복구해 보려고, 만약 치아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 연조직, 즉 말랑말랑한 조직을 이용해서 치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뺐다 꼈다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치를 만들어 왔고, 치아가 몇 개 남지 않았다면 그 치아를 이용해서라도 남은 치아들을 좀 수복해 주려고 어떻게 보면 치과 역사에서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죠. 치아 자체는 잇몸뼈에 박혀서 강한 저장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틀니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임플란트가 수술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또 이렇게 치과 임플란트 재료인 티타늄이 발전함에 따라 치과 임플란트는 직접적인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으로서 틀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틀니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고 저장력을 크게 낼 수도 없어서 임플란트가 훨씬 우월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용 부담 가능하시다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틀니와 임플란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